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기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또 필기를 좀 해놨죠, 그쵸? 자, 공기가요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요, 그냥 공기 빼고요 어떤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기에 대한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압이라고 해요. 공기의 압력. 네,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의 작용 방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네. 작용 방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니까 모든 방향이 작용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기압은요, 여러분들이 5개념으로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도 누를 수 있고 밑에서도 누를 수 있고 사면 팔방 뭐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기압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압은 크기가 있느냐? 네, 크기가 있더라고요. 기압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측정값으로 끌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토리첼리라는 분입니다. 누구라고요? 토리첼리. 이탈리아 과학자죠.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이용해서? 수은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기압의 크기를 끌어내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방법은요,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에, 유리관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유리관이 이렇게 1m짜리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리관이 있는데 한쪽은요, 막혀 있고요, 한쪽은 뚫려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수은을 가득 채워서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이렇게 공기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딱 이렇게 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놔두고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던 수은이 어느 정도 쭉 내려와서 어느 정도 내려오더니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이대로, 여기도 수은입니다. 이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수은 기둥 높이를 딱 재봤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더라? 76cm이더라. 그래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몇 cm가 되더라? 76cm 높이가 되더라. 그 높이에서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은 기둥 높이를 측정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멈춘 이유는 뭐가 될까요? 멈춘 이유는요, 여기서 공기압이 눌러주는, 대기가 눌러주는 힘, 여기서 대기가 눌러주는 압력, 여기서 대기가 수은을 눌러주는 압력하고요, 여기 안에서 딱 버티고 눌러주는 이 압력의 크기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 크기와 유리관 속의 압력이 기압의 크기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음으로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라. 수은 76cm 높이에서 딱 그대로 멈추더라. 그걸 보고 토리첼리가 오, 그래?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이걸 두꺼운 걸로도 바꿔보고요. 유리관을 두꺼운 걸로도 바꿔보고요. 좀 더 두꺼운 거. 두꺼운 걸로도 바꿔보고요. 이렇게 두꺼운 걸로도 바꿔보고요. 그리고 또 유리관을 어떻게? 좀 비스듬히도 눕혀보고요. 좀 더 올라가야겠다. 비스듬히도 눕혀보고요. 막 이렇게 해봤는데도 그대로 76 높이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압이 같을 경우에는, 기압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유리관의 굵기라든지 혹은 유리관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값에 관계없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항상 뭐 할 것이다? 일정하더라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압의 크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기압, 이거 여러분들 기압 느껴지셔요? 기압 안 느껴지시죠? 기압이 안 느껴지는 이유는 내 몸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기압의 크기와 또 내 몸을 눌러주는 이 공기압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예요.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눌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못 느끼는 이 기압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1기압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대기압,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기압 1기압은 뭐하고 같더라? 76cm의 수은 기둥하고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압을 이렇게 또 기압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기압은 무엇과 같다? 76cm 수은 기둥. 수은이 뭐예요? 원소기호를 HG잖아. HG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걸 압력,
단위 면적당 눌러주는 압력, 특히 1제곱미터에 100N의 힘으로 꽉 눌러주는 압력, 그런 압력의 크기를 우리는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제곱미터라 하면 가로 1m, 세로 1m의 면적의 넓이죠. 그 넓이에 100N의 힘으로 눌러줬을 때 그때의 압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헥토파스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변환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온다?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값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을 이렇게 저렇게 변환시켜서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단위 정도는 기억해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로 또 얘기해주면, 자, 센티미터는 760 밀리미터 HG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에는요, 1013에다가 헥토를 빼면 100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2개를 붙이고 파스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기압을 크기로 측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압을 크기로 측정을 했는데 이 기압들의 변화를 보면 기압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높이에 따른 변화를 보면요,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급격히 뭐 하게 되느냐? 낮아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올라가는데 낮아지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대기권에 있는 공기의 대부분이 어디에 다 몰려 있습니까? 중력 때문에 지구 대륙권에 이렇게 쭉 대륙권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기가 어디에 모여 있어요? 대륙권에 집중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뭐 하기 때문에? 예, 올라갈수록 뭐?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길다. 네,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은 급격히 뭐 하게 됩니까?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압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측정 장소나 시각에 따라 또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압은요, 측정 장소, 시각에 따라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달라진다. 예, 다르다. 예, 달라진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자 운동 아시죠? 네, 기체들도 맨날 스스로 운동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공기는 항상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측정하는 장소라든지 측정하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게 기압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압을 간단하게 개념도 알아보았고요. 그죠? 그리고 작용 방향도 알아보았고요.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제일 처음에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잠깐 수은이라는 것은 중금속입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물질이긴 해요. 그리고 또 수은의 특징은 또 뭐예요? 이 현재 상태에서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상태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네, 그렇다는 수은, 원소 기호가 뭐라고? Hg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최초로 수은을 가지고 기압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 토리첼리였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수은의 기둥은 어떻더라? 항상 76cm 높이만큼 대기압과 상응해서 이렇게 대기압 안에서는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기압의 크기는 대기압 1기압을 76cm Hg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걸요 압력의 단위인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약 1013 헥토파스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압의 변화는 높이에 따른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매번 측정하는 장소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높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공기가 대부분 대륙권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공기가 희박해요. 없어지죠. 그래서 기압이 같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측정 장소하고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는 공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압의 크기들이 이런 요소들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
기압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압차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기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압 자꾸자꾸 들어보시면요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실 거고요. 여기 숫자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겁게 공부하시고요. 안녕.